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해서 42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들이 더 큰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와중에도 급격한 상승을 한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 이유를 분석해보면서 2024년도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41K까지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면서 거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1000억 넘는 돈이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물들도 모두 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물 시장의 롱 포지션이 매우 급격하게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청산 맵을 통해서도 보시게 되면 41K 근처까지 있던 이 롱 포지션이 모두 청산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것들은 보시게 되면 44K 근처에 있는 숏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선물 청산 맵상으로 이 위를 찍고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던 부분은 마운트 곡스에 14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데요. 이 마운트 곡스에 있는 비트코인들이 이 사람들한테 분배가 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계속 연쇄적인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퍼드가 맞습니다. 마운트 곡스에 있는 물량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운트 곡스에서 있는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 직접적인 하락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하락을 유발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트위터 상에서 일본인들이 마운트 곡스에서 비트코인을 상환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격한 하락을 유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퍼드든 아니면 진짜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그냥 재료를 가지고 오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들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퍼드를 통해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고요. 앞으로 이런 변동성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변동성은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44K까지 갔다가 40K까지 빠졌을 때도 그렇고, 다시 44K 근처까지 왔다가 일부 하락했을 때도 모두 똑같습니다. 패턴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유발하면서 현물이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 청산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짜 돈을 버는 거는 이 알트코인 시장 보시게 되면은 알트코인의 이 펀딩 레이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는 이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시장의 변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부터 이 비트코인 펀딩 레이트가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가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선물, 사람들이 포모가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매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 첫 번째 거를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지지난 불장과 다르게 현물과 선물의 거래가 현물보다도 선물 거래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17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선물 시장의 규모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코인 시장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요렇게 펀딩 레이트가 올라가는 거 말고 2021년도부터 이 펀딩 레이트를 비교해 보면은 진짜 불장이 오지 않았는데도 비트코인의 펀딩 레이트가 지난번 불장의 펀딩 레이트만큼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현물보다도 선물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달을 드릴 때는 이미 선물 시장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댓글을 보면서 염려됐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간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뒤에 하락을 할지 아니면 횡보를 할지 아니면 하락 횡보를 할지 알 수 없는 그 구간에 점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에 그러니까 전략적인 판단을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지, 이거를 갑자기 코인을 다 팔고 기다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거에 베팅을 하는 거를 지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DCA를 말씀을 드립니다. 분할 매수에 대해서는 16K일 때도 그랬고
44K에 올라왔을 때도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보다 높은 확률로 베팅하는 싸움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DCA라는 아주 전략적인 무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그때 계속 모으다가 계속 더 힘줘서 모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루고 있다라는 거, 제가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락했을 때 거기에서 인생 베팅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점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큰 폭의 하락을 했을 때 그런 와중에도 아주 큰 상승을 한 코인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싶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코인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해보면 좋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코인이 있습니다. 아스타랑 미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스타와 미나 모두 영상에서, 미나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나를 과거에 제가 좋아했었던 코인이고 0.7불일 때 말씀을 드렸었던 코인인데, 저는 미나 코인을 대부분 정리는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력을 믿어서 미나를 가져갔었는데, 그러니까 미나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 너무 특출나서 저는 미나를 다른 코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이 코인도 같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쉬움보다는 미나랑 아스타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대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 코인이라고 묶여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주 언급을 드린 것처럼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번 크립토 시장 불장의 준비를 정부와 기관들이 매우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세금안들이 개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개편된 게 적용이 될 거고, 그러면서 일본 돈들이 이 웹3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표 코인으로 아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타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이렇게 해서 며칠 전에 아스타가 업비트에 상장이 됐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일단 업비트에 상장이 됐다. 원화 상장입니다. 비트코인 마켓이 아니라 KRW 마켓에 상장이 된 거. 그러면서 보따리 하시는 분들이 현물을 계속 매수를 하셔가지고 급격한 상승을 했고, 뒤에 풀리면서 입출금이 풀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나 코인에서도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나 같은 경우도 업비트에서 원화 상장을 했죠. 원화 상장을 하면서 보따리 하시는 분들이 급격한 현물 매수를 했고 뒤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되다가 다시금 상승을 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2023년도를 보시면은 원화 상장하는 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미나와 지금 또 그다음에 아스타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이 중요한 것 같고, 업비트에서 앞으로 상장이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빗썸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쓰면서 마켓쉐어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업비트도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상장하는 거를 미리 어떻게 하면 잘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져가는 부분과 뒤에 움직임들을 보면서 매수매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보따리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잘 보셨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미나와 아스타 같은 경우는 업비트 원화 상장 이후에 뒤에 퍼포먼스가 훨씬 좋다. 이런 것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나 같은 경우는 GK 메인넷으로 기술력이 저는 좋아했던 코인이기 때문에 아주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기술 베이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라가지고, 또 거기에 VC들 중에 망한 VC들이 여기 미나에 많이 묻어 있는데, 아주 충격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건데, VC 중에 지난번 불장 때 사람들이 많이 추종을 했던 VC들이 있어요. 3에로 캐피탈이나 알라메다 같은 이런 부분들이 투자했던 곳들의 코인들이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솔라나가 상승을 했고요. 뒤에 미나가 거의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나도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 상승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과거에 영광을 가졌던 이 VC들이 투자했던 코인들을 한번 정도 잘 살펴보는 건 매수매도로 임할 때 좋은 전략이라고, 하나의 전략 같은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런 과거의 VC 영광, 그 다음에 업비트 원화 상장, 이런 것들이 겹쳤을 때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미나와 아스타에 대한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고요. 이런 패턴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다가올 코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베리 실버트가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서를 SEC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가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왜 사임을 했고 제일 중요한 시점 1월달 되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ETF 관련되어 있는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왜 그레이스케일의 CEO가 사임을 하고 CFO가 다시 CEO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저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수정되어 있는 거 세 번째로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ETF 관련돼서는 에릭 발추나스 이분이 가장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 딜레이 기간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딜레이가 아니라 승인 직후에 출시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승인이 되고 나서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라는 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바로 출시가 되면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냐 블랙록보다 작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억 2,400만 명의 미국인이 브로커리지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즉시 직접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피델리티 ETF가 승인이 되면 그러면서 피델리티는 4,300만 개의 브로커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로는 바로 승인돼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승인됐을 때 블랙록보다 작은 피델리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그 기대 소식에 맞물려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들리고 있습니다. 반감기 전에 올타임 하이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반감기가 2024년도 4월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됐을 때는 2024년도 1Q에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 조금씩 더 퍼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소프트 랜딩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많이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을 예상했던 사람들이나 뭐 그런 부분들 저도 기본적으로 2024년도 1Q에는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이 오기 때문에 약간 횡보나 하락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판이 조금씩 바뀌면서 오히려 소프트 랜딩, 경기 침체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오히려 반감기 전에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프랙탈 모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점점 더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2024년도 1Q가 진행이 될지 이 안에는 제가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들도 보지만 중요한 변수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다 빠르게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까지 더해졌을 때 1Q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보면서 우리가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GBTC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다고 하고요. GBTC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가 계속 팔매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은 누군가는 이거를 바이하고 있다, 사고 있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먹기 위한 차익거래 이런 두 가지가 뭉쳐가지고 이 GBTC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과 실제로 이런 차익 거래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과 실제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4년도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2024년도 가서도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는데 저는 LSD와 LSD-Fi가 2024년도를 그리고 2025년도를 아주 크게 바라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더에 있는 LSD와 LSD-Fi보다는 이더 외에 다른 메인넷들에 있는 LSD와 LSD-Fi를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업사이드가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LSD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LSD는 그냥 스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을 통해서 유동화 토큰을 받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LSD-Fi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장이 열렸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야 되고 저는 그래서 2024년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비트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LSD, LSD-Fi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RWA라고 생각을 하는데 RWA와 AI 이쪽은 개인적으로 RWA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는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밈처럼 이번 불장까지는 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RWA 할 거고 그러면서 시장이 점점 커져나갈 거다. 우리는 반드시 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던 분야들이
것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생태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는 알트코인들인 거잖아요. 알트코인의 시장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갈 수 있다.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곳에 있어야 우리가 이 상승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4년도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리세션과 익스펜션인데 이게 뭐냐면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과거에는 그러니까 리세션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죠. 돈을 풀면서 점점 더 확대가 되어가고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런 리세션이 많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과한 하락이나 이 리세션에 대해 기대기보다는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2024년도, 2025년도 불장을 맞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